이 회관 안에서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강연회, 토론회, 연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상재 선생님을 기리는 이 기념 강연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마 뜻있고 깊은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이상재 선생님이 저희 민족의 지도자시였고 또 저희 YMCA의 Y맨으로서 성각자의 역할을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그 이상재 선생님과 삶의 스타일을 같이 한다고 할까요? 우리 김동길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뜻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김동길 교수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저희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몹시 이상재 선생님과 같은 삶의 스타일을 걷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먼저 일부 순서로서 김동길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김동길 교수님. 그 양강간에 걸쳐야지. 내가 보기에 당신이 어쩌면 한 시대에 정권을 장악할 그런 관상을 타고나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게 틀릴 것 같아서 나는 이걸 다 집어치우고 강물에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지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풍신수길이 하는 말이 사람의 일을 알겠느냐고 내 환상의 말에 그렇다고 하면 좀 기다려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걸 단념하고 그냥 있어서 왜 풍신수길이 성공해가지고 그 관상제일 대우를 잘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역시 관상을 타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이목구비라는 것 역시 위인의 얼굴은 보고 있으면 그것이 옛날 나다니 호선에 글에 나오는 것처럼 큰 돌의 얼굴, Great Stone Face처럼 뭔가 그 얼굴 자체가 좀 달리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역량이 있어야지 아무나 그저 위인이 되고 싶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고난다는 것 역시 능력도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시대를 제대로 만나야 위인이 위인 노릇을 하지. 만일에 시대를 만나지 못해서 시운을 타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관상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소위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한 시대에 위인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월남 이상재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역시 그 세 가지의 조건에 다 들어맞는 분 같아요. 우리는 이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월남 선생님 같은 분을 평생에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때가 늦어서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김환란 박사님께 여쭤보기를 선생님께서 보신 인물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한 분은 YMCA 세계연맹을 만들어서 크게 활약하던 존 R. 마트라는 그분은 벌써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많이 눌려서 뭔가 그 얼굴에 위험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국 사람 가운데 만나 뵙고 가장 인상이 깊은 분은 역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갖추고 그분은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러하셨고 또 그 능력이 보통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 그 뭔가 초상을 보더라도
광채가 도는 것과 같은 그런 눈망울에서부터 얼굴 전체가 뭔가 힘이 있는 인간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체구가 건장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 얼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위축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거인이셨던 건 확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나신 시대가 어찌 보면 불행한 시대 같지만은 역시 인물이란 불행한 시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고 좋은 때에 지도자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민족이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그분은 그렇게 시대를 옳게 타고 나서 한국 역사에 남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련에 와서 월남 선생님에 대한 연구도 아주 많아지고요. 또 월남 선생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생기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역시 위대하다는 것은 한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유명한 에머슨의 말처럼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 위대한 것은 오해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월남 선생님과 같은 한 시대의 거인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의 시비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흠모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역시 참 위대함을 지닌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도 선생님의 생에 대해서는 근래 알려진 바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오늘 월남 선생이 살아계시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돌아가신 지가 60년이나 되신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분으로 간주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그저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월남 선생은 오늘 계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분명히 믿기는 정치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정치는. 왜냐하면 요새 정치를 가만 보니까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그저 다가 그 고인은 없고 소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어디나. 그래서 그 여야 간에 주고받는 얘기라든가 하는 일들이 그 국민으로 하여금 통쾌하게 느끼게 하는 건 뭐 거의 없고 철에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아니 뭐 비근한 예로 아니 야당이건 누구건 이거 헌법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헌법을 고치기를 바라는 국민의 서명을 받겠다 하는데 그건 또 안 된다는 법은 또 어디 있어요? 그게 벌써 생각이 좁은 거거든요. 아니 그거야 뭐 잘못이 뭡니까? 그저 이름이나 받아놓는 거야. 뭐 이름을 받지 않고 몽둥이로 돌아다니면서 때려 부순다면 모르지만 자기 이름이나 쓰는 거야. 뭐 도장이나 찍는다든가 그게 해로울 거 없지 않아요? 아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하고 싶어지고 해도 좋다고 그러면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인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유신체제하에 100만의 서명 개헌 서명운동을 청원 서명운동을 했더니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00만인 거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1000만인의 서명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 좀 재미있게 하려면 아워서 하라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라도 좀 슬슬 굴려나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라고 그러면 또 빨리 안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밤에도 뛰어다니면서 자꾸 사인을 받고 하지만 해도 좋다고 그러면 천천히 하니까 시간이 걸리면 시간 벌어서 이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까? 그리고 연구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또 1000만인을 받으면요 그 굉장한데 그 양이 뭐 100만인을 받으려도 그게 엄청난데 아마 종이가 몇 트럭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다 실어다가 그래도 이게 이렇게 청원
서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걸 좀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씩 사인하고 이거 곤란합니다. 이 조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슬슬 그걸 하면서 자꾸 왜 빨리 이걸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오래 끊느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인원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맞춰보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면서 좀 재미있게 해나가면 될 텐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은 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하는 건 하고 되는 건 되고 이래야 할 텐데 안 된다 안 된다가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야당도 그렇지. 아니 헌법 개정은 안 한다던 데서 그래도 89년에서 그때 가면 좀 하자 그러면 역시 훌륭하다. 좀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그 단임으로 끝내는 대통령이 역시 생각이 다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오고 가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훌륭하긴 한데 이왕 89년에 할 거면 87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걸어야 뭐 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89년에 하자 그러면 인거의 가치도 없다. 아니 이렇게 되면 싸움밖에 할 게 없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가? 그러니 월남 선생님이 이런 데 어디 끼실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못하시겠다. 그게 지금 짐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뭘 하시는지 아니까 그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실까?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때처럼 그렇게 한복 차림으로 늘 다니실까? 또 구두는 어떤 구두를 신고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하고 지나실까? 보통 사람처럼 하고 다니시겠지요. 뭐 그렇게 독특하게 이때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셔야겠다 그렇게 고집하실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이 월남 선생님 전기를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기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손자 되시는 이용직 선생님을 여러 차례 뵙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런 질문을 드린 일이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 할아버님 되시는 월남 이상대 선생님의 가장 큰 특색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꼭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우리 할아버님은 매우 자연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아주 그 말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요. 위대한 분이란 자연스러운 분일 겁니다. 위대하다는 것의 참 본질이 그렇게 괜히 뭐 목인가 뭐가지 힘을 주고 말이요. 그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난대로 있는 분 아닙니까? 어느 때 언제든지 그저 늘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지. 그래서 소인들이 모인 척하고 뭐 아주 그 어딘가 괜히 좀 거만한 자세를 하고 그러지. 원래 이렇게 훌륭한 분은 만사에 자연스러우셨으니까 민족의 사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자 되시는 이용직 선생님 배재학교 졸업하실 때 선생님이 축사 나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부의 유지로서 나가서 또 손자도 졸업을 하시니까 그래 거기 가셨는데 저는 예전에 그 일화를 읽어볼 때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 한국 사람이지만 와서 축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 걸 대독을 했는데 하여간 일본말로 했대요. 두 사람이 일본말로 하고 나서 월남 선생님 차례가 돼서 그 단위에 올라가셨대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보고 대학교 학생들을 보고 여러분 그때는 조선말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조선말을 들을 줄 아시지. 나는 일본말을 몰라서 조선말로 해. 그러고 축사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야 역시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그 일본말로 축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본말로 했는데 말이지. 그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스러웠겠는가. 한번 기분 좋게 잘하셨다. 그건 우리 소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런 뜻이 하나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난 일본 말을 몰라서 조선 말로 해.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한방 되게 때리셨다. 그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이야 무슨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있겠습니까? 그저 일본 말은 할 줄 모르시니까 나는 조선 말로 해. 그렇게 하신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뭔가 긴장감이 감돌게 하는 아주 세타이어로 들렸지만 사실은 순수하신 어른께서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한마디 해주신 것이 그렇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월남 선생님께서 오늘 사실 계시다고 하면은 모든 하시는 일이 또 생활하시는 스타일이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야단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새 기독교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셨을 리는 없고 이게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황금을 섬기는 거냐 그렇게 한마디 따끔하게 찌르셨을 겁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들의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는 오늘의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겠느냐?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은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왜 자꾸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고 왜 자꾸만 외식을 하냐?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위선적인 것을 제거해야 참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꾸짖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나 하면은 요새 이 종교라는 것이 자꾸 세력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종교와 종교 사이에 싸움이 생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살아서 아니 불교라는 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는 어디에다 발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든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거나 석가의 탄일이 왜 공휴일이 되느냐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기독교인이 있다든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 종교라는 것이 다 목적하는 바가 같은 거 아니냐. 종교라는 것이 첫째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아니 정직한 사람이 불교에서 나오면 어떻고 기독교에서 나오면 어떠냐. 그런데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끼리 싸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종교라는 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아니 사람이 사람을 자비를 베풀건 사랑을 하건 그저 한마디로 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 종교여야 할 때인데 종교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한다면 그게 어디 인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이건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 아마 이 시대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분쟁을 많이 해소시키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선생님 앞에서 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무슨 직급을 과연 가지고 계실 수가 있을까? 모르긴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면 무직인 것 같아요. 무직. 왜냐하면 어디 일을 하실 데가 없어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런 시대에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전부 거짓으로 꽉 차서 어디도 선생님께서 팔을 들여놓으실 것이 없는 게 아닌가. 서로가 다 속이고 서로가 다 거짓으로 사는 오늘의 현실을 보시고
이런 큰 모임을 주최하게 되는 것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정신이 이 청년의 안에 스며 있고 이걸 스치고 간 많은 그 당시의 젊은 사람들 월남 선생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생을 평생 동안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과연 위대한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로 어지럽고 한 시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런 근심스러운 현상 앞에서 우리는 월남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러면 민족은 얼마나 든든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민족의 수군이 어찌 되든지 남과 북을 통일해야 하는 거라고 하면 월남 이상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 시대에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민족 사이에 살아계셔서 그 통일과 같은 이 민족의 위대한 일을 손수 맡아서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월남 선생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살고 가신 흔적은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서 언제나 활동하실 것이고 저 종묘 앞에 세워지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동상을 우러러보면서 오고 보는 세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도 민족을 위해 살고 나도 정의를 위해 살고 어찌든지 삶 자체를 깨끗하고 호상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물질이 만능인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는 것은 규모 있게 사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면서 민족의 친구로서 모든 사람의 친구로서 생활해 주신 그 월남 선생님 이용직 선생님께 들었을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쌀을 외상으로 짜신 것이 15가마가 됐대요. 그러면 저 이용직 선생님 말씀이 15가마씩 외상을 주는 싸전의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15가마씩 그렇게 외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금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그렇게 자시면서 사셨다고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민족의 위대한 정신 큰 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돌아가시면서는 다 갚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 조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15가마 그 외상인 걸 다 깨끗하게 갚았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시대에 깨끗하게 살고 가신 그 위대한 스승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는 이 민족이 앞으로 좀 더 고상하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 관계로 여기서 비슷한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일부 기념 강연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주시겠습니다. 개회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 유지 여러분, 오늘은 매우 뜻깊은 출판 기념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리 민족 최대 최악의 암흑기에 온 백성이 시리와 실망에 가득 차 있던 후한말과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민족의 자력 갱생과 자유 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이시며 선구자이시였습니다. 선생께서는 민족과 조국의 광복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시면서 민족의 대동 단결과 화합에 앞장서셨으며 민족 역량의 배양에 분골쇄신하셨습니다. 고급 교육을 부르짖으시면서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결의의 목탁이며 희망인 언론에도 몸담아 일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실력 있고 소신 있게 성장시키려는 데에도 헌신하셨습니다. 월남 선생의 탁월하신 안목과 지도력이 없었더라면 구한말과 일제 확정하에서 우리 민족은 영영, 용기와 희망 그리고 정통과 정체마저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선생께서 가신 지 60년에 가까운 오늘에 우리 후생들은 선생의 위대한 모습, 고귀한 정신과 공적을 우리 앞에 되살려 오늘의 길이고 내일에 이어가기 위해 선생의 동상을 세우기로 뜻을 모아 1년여에 걸쳐 그 일을 추진해 온 결과 내일이면 그 동상의 제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상 건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크고 넓고 높으신 정신을 우리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영원토록 새기고자 선생님의 사상과 행동을 종합하고 정리할 필요를 느껴 월남 이상제 연구 논문집을 간행하기로 결의하여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월남 이상제 선생 이야기를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월남 이상제 선생을 결의의 스승으로 모시고 월남 이상제 연구 논문집과 월남 이상제 선생 이야기책을 통해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선생님의 고매하신 정신을 깊이 새겨 우리 후손 만대에 길이길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본 논문집에 옥도를 실어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출판을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월남 이상제 연구 논문집을 읽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하나같이 월남 선생님의 줄기찬 애족의 민족 복음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986년 4월 9일 월남 이상제 선생 동산건립위원회 회장 김상현.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에도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선생님의 고매하신 정신을 깊이 새겨 우리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할 수 있는 이 월남 이상제 연구 논문집을 여러분들 손에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계획과 집필에 수고하신 선생님의 소개를 이 일을 맡아 수고한 나강석 부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길게 제가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여러 어른들한테 큰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책 전체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장님 말씀 중에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월남 이상제 선생 동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본 연구 논문집을 출간하게 된 뜻은 매우 소박한 뜻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그 뜻을 저희들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본 논문집이 발간됐는데, 첫 번째 뜻은 월남 이상제 선생의 동상 건립과 때를 맞추어서 월남 선생의 고귀한 생애와 사상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이제까지 선생에 관한 단편적이고 산재되어 있던 연구나 기록들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종합함으로써 선생의 올바른 상을 정립해 보려는데 뜻을 두고 추진한 결과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본 논문집의 그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월남 선생 연구편이고
제2부는 월남선생 논설과 시문편이 되겠으며 제3부는 월남선생 관계 자료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1부 연구편의 첫 번째 테마는 개화의 지식인과 이상제 논입니다. 여기에서는 월남선생의 사상과 행동의 기초가 어느 인맥과 상황에서 형성되고 실천되는가 하는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아마 본 논문에서는 개화의 지성인에게 중심 인물이 바로 월남선생으로 특히 전통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문명화의 양국을 조화시키는데 성공한 주체적 지식인요 지도자였던 분이 바로 월남선생이라는 그런 것이 주 내용으로 논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테마는 독립협회와 월남 이상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협회의 그 탄생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월남 선생님께서 지도하셨고 이런저런 역점을 두고 독립협회의 창립과 이상제, 자주독립 수호운동과 월남 이상제 선생, 그리고 의회 설립운동과 월남 이상제 선생, 만민공동회와 이상제 선생의 역할을 연결시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본 논문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테마는 청년운동과 월남 이상제 논문으로 기독교 청년의 운동을 통한 이상제 선생의 조직력과 운동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선생의 지도력과 관련하여 이상제와 기독교 청년의 활동, 이상제의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와 방향, 민중의 조직 또는 조직운동의 유형을 통한 활동 등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 테마는 민족 언론과 월남 이상제입니다. 월남 선생께서 약 2년 반 동안 거쳐서 조선일보 제4대 사장직을 하신 적이 계시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조선일보 사장직을 역임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우리나라 민족 언론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제 식민정책의 전환과 언론, 조선일보와 월남 이상제, 월남 선생과 조선 기자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본 논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 과제는 신간의 활동과 월남 이상제 선생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27년 신간이가 조직됐을 때 초대 회장으로 월남 선생이 지도되었던 사실과 관련시켜서 신간의 성격과 이념, 신간의 규약과 조직, 세 번째로 사회민족주의의 태도와 신간의 활동, 또 월남 선생의 활동 등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인 월남 선생의 사회교육 사상에서는 월남 선생의 사상을 세 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를 존왕양의 정신을 1기로 보고 두 번째 기를 자강자립 정신을 2기로 민중계몽 사상 활동기를 제3기로 구분하면서 월남 선생의 시대적 상황인식, 사회교육과 민족교육 사상을 내용으로 여섯 번째 월남 선생의 사회교육 사상 논문이 주 내용을 이루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린 민족지도자 월남 이상제로는 월남 선생의 생일을 기리면서 특히 누구한테도 찾아볼 수 없는 진실과 기백, 순정과 감격, 용기와 사랑, 참된 보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불태운 월남 선생의 살인성인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일곱 번째 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테마는 월남 선생의 인격과 일화에서는 월남 선생의 높은 이상, 굴하지 않는 의지와 정력, 헌신, 그리고 고귀한 인격을 더하면서 선생께서 남기신 그 수많은 해악과 일화 중에서 우리 가슴과 마음에 와 닿는 약 20여 개의 일화를 본정 논문집에 정리 수록해 놨습니다. 제2부는 월남 선생 논설과 시문편으로 월남 선생께서 생전에 직접 쓰신 논설과 시, 상소문, 서간문 등을 수록하여 원문의 주석을 달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어봤습니다. 제3부는 월남 선생의 관계 자료편으로 월남 선생 본전, 신도 비명, 행장, 그리고 사회장의 관계 문헌,
추모시, 찬가 등이 수록되어 있고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건립 보고서, 관계 논문, 저서 목록 등을 발췌해서 정리한 자료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월남 이상재 선생 월남 이상재 연구 논문집의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서 아까 잠깐 저 사무장께서 살펴보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회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월남 이상재 이야기라는 발행고를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출간하게 된 그 뜻을 잠시 소개드리면서 제 개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 책을 출간한 동기는 월남 선생이 YMCA나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통해서 장차 민족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에 평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고귀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쉽게 풀어서 고운 문장으로 전기로 엮어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그 높은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지난 연말에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동상 건립과 아울러서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를 갖게 되는 월남 이상재 연구 기념 논문집이 출간되게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 기타로 지적해 주시고 또 한편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책을 발간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계셨으면 이 책을 만드는 데 수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나 저희 사무 이름으로 고맙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바로 아울러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주 애를 많이 써주신 또 이 자리가 열매 맺도록 써주신 여러 지필진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화계 지식인과 월남 이상재를 써주신 보리대학교의 신철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심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공립학교와 월남 이상재를 써주신 서울대학의 신용환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년운동가 월남 이상재 옥구로 써주신 연세대학의 이신행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사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신 선생님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 좀 늦게 오셔서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족언론가 월남 이상재를 써주신 서강대학의 윤재천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신가형 월남 이상재 옥구 써주신 중앙대학의 이문원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월남 이상재 사회교육 사상을 집필해 주신 경희대학교의 김도진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민족 지도자 월남 이상재론을 써주신 강의도 해주신 연세대학의 김동길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받으셔야 이어서 월남 선생의 일화와 인격을 집필해 주신 서울 YMCA 전대림 총무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어서 이 책을 만들어 집필진 선생님들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출판사 대표 노정호 선생님 좀 소개 올려야겠고요. 노 선생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앞에 박수 받으시고 오늘 이 책은 오후 2시에 됐는데 한 2, 3일 동안 계속 밤잠 못 주무시고 책을 출간하고 애를 많이 써주고 아울러서 출판업은 관련 직접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동상 건립과 아울러서 이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 동상 제작에 애써주신 표천 김경 선생님을 좀 소개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시고 내일은 아마 동상 제작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2편에 월남 선생님 논설과 신문편을 번역해 주신 이미수 선생님 소개
야, 저기 계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필해 주신 여러 집필자를 대신해서 또 오늘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의 월남으로서 살아계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기에 오신 여러 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대신해서 또한 내일 있을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건립에 위하여서 이 일을 도와주신 모든 위원을 대표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건립위원회 윤보선 명예회장님께서 월남 선생 현정 앞에 이 논문집을 헌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헌정하시는 것으로서 항상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창가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선구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건립 제막식이 정묘 앞 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위하여서 이 앞에 국회의장, 조선일보사, 서울 YMCA, 기독공보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 여러 기관에서 화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지사, 민정당 원내총무, 외 각 지방 YMCA에서 축전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념회가 끝나면은 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과를 드시면서 서로 사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잔을 받으셔서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 계시다가 우리 회장님이 축배 드는 선창을 하면은 같이 축배를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 잡수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걸음을 이 YMCA에 옮겨주셔서 고 월남 이상재 선생의 그 위덕을 기리며 이 출판물이 여러분들을 위시해서 우리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읽혀져 새로운 새 시대의 월남과 같은 인물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쪽 웨이터들 여기 앞에 저 명예 회장님과 회장님에게 축배 좀 보내주시고요. 그 앞에 계신 분들, 저쪽에 계신 분들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셔서 같이 우선 축배를 가지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읽으세요. 저기, 총장님. 아주 애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역수입해서 역수입. 8시간이나. 아, 이거 와.
기울어지 못하는 게 있어. 술을 못 드셔. 그것까지 하면 정말. 예.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시간에 가지고 계시니까 중간에 내일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박수를 잠깐 준비하시고 함께 축배의 환호를 드실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3번 하겠습니다. 위하여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앉아 하세요. 쭉 하세요. 자,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자,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자, 잡수십시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 선생님께서는 이 앞좌석으로 잠깐 모셔서 기념하시는 것을 같이 해외 선생님과 회장 조직 선생님 이쪽으로 김진은 좀 충격이 자, 최정세 회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정세 회장님 어디 계신가? 최정세 회장님. 나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봐주세요. 이쪽 봐주시면. 이윤식 감사합니다. 숙소로 빠질 때가